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높은 곳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잇몸이 평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치료야말로 그 치료가 가장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담치과 원장 이주희입니다. 오늘은 그 프라치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 중에 틀니를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 갔는데 뼈이식도 안 되고 임플란트도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쓰고 있었다. 프라치 치료는 되는가 싶어서 와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시면 뼈이식이 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상악동에 뼈이식을 하는 경우도 흔할 거고 이 뺀자리에 뭐 뼈이식도 하게 되고 한데 보통 뼈이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신경관 위로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없어가지고 그쪽 어금니 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밖에 못 심는데 앞에 심으려면 임플란트 틀니를 해야 된다. 고정된 임플란트를 하지를 못한다. 이런 설명을 듣고 이제 나는 임플란트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틀니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된다라기보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뼈이식이 가장 어렵고 예전에는 이런 데다가 덩어리 뼈를 요 어금니 위에다가 쌓아 올려서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뼈이식을 하면 뼈이식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뼈이식 해놓은 결과물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얼마 안 지나서 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치료하는 술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최근에는 뭐 이런 어금니 쪽에 이제 수직적으로 뼈를 올리는 그런 뼈이식 수술을 뭐 잘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케이스는 어금니에 뼈이식이 안 된다.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저 같아도 뭐 이런 걸 하기는 좀 너무 환자분도 힘들고 결과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뭐 그냥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뼈이식을 안 하면 임플란트를 못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앞쪽에 심을 수가 있거든요. 앞쪽에 심을 수가 있고 앞쪽에 심으면 그러면 임플란트 틀니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쪽에 심고도 고정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어금니 쪽에 신경관 위에 뼈가 왜 없냐고 하면 잇몸뼈가 너무 많이 없어져서 그렇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모형은 이제 아래쪽은 아니고 위쪽이긴 한데 틀니가 얹히는 이 잇몸에 이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평평하게 변해버린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도 보면 이제 솟아있는 부분이 없죠. 솟아있는 부분이 없고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높은 곳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잇몸이 평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변해버리면 틀니 자체도 얹혀 있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평평하게 변해버렸다는 건 이 높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경관이 너무 가까워서 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이 위에 뼈가 여유가 거의 없죠. 아무리 적어도 뭐 8mm, 10mm 정도는 높이가 있어야 일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을 건데 1mm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간 거리를 최대한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는 똑바로 심고 옆에는 조금 기울여서 최대한 요 뒤쪽으로 이 4개가 잡아주는 영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 임플란트는 각도를 줘야 되고 그 각도를 미리 계산된 각도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가이드 없이 그냥 뭐 절개를 해서 손으로 내 느낌대로 심는다면 물론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부정확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계산된 위치에 내가 원하는 계산된 각도로 넣기 위해서는 프라치 치료가 이 부분에서 단연 다른 치료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남은 치아가 이렇게 2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금니 쪽에 잇몸뼈가 많이 줄어들어서 신경관하고 잇몸뼈 사이에 이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잇몸 위로 솟아있는 부분 이쪽은 조금 있고 이쪽은 오른쪽은 거의 없죠. 이 부분을 발치를 해가지고 똑같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기울여서 이 신경관 사이에 이렇게 4개를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직선으로 심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최대한 더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은 기울여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넣는 게 가이드 수술을 하지 않고는 그냥 감으로 하기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면 가이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신경의 위치를 피해서 미리 디자인을 해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각도를 미리 맞춰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야말로 그 프라치 치료가 가장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술한 직후에 임시치아를 연결한 사진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엑스레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 되고 이렇게 최종 치료가 끝난 모습입니다. 아래쪽 보철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오셨을 때 잇몸 위로 솟아있는 부분이 잇몸뼈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디자인을 해봤을 때 신경관 위로 이렇게 뼈가 높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 심는 것보다는 앞니 쪽으로 4개를 심어서 프라치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똑같이 디자인된 대로 이렇게 심어서 임시 치아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치아가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게 고강내 모습이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위에는 틀니를 하셨고 아래쪽은 프라치 치료로 마무리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처음 오셨을 때 완전히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셨고 잇몸 높이가 거의 없습니다. 바닥에 달라붙은 모습이고 신경관 위에도 뼈가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4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펼쳐서 앞니 쪽에 식립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프라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임시 치아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렇게 최종 치아가 아래쪽에는 4개의 임플란트로 프라치 치료를 했고 위에는 틀니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완료된 모습이고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처음 오셨을 때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셨고 잇몸이 거의 없죠.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금니 쪽에는 뼈가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경관과 신경관 사이에 4개의 임플란트를 최대한 넓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임시치아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최종 치아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아래쪽은 프라치 치료, 위쪽은 틀니로 치료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치료가 완료된 모습이고 이렇게 잘 쓰고 계십니다. 물론 어금니 쪽에 힘들게 수직적으로 뼈를 만들어내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으나 수술 자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만들어진 뼈의 안정성이 조금 다른 뼈이식 수술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든지 그런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앞니 쪽에 4개의 임플란트를 최대한 펼쳐서 식립을 해서 12개의 보철물을 완전히 엮어서 서로 힘을 균형 있게 분배를 한다면 충분히 임플란트로 고정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이 안 된다더라, 임플란트가 안 되고 틀니를 써야 된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치과에 가서 한 번 더 이런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